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노동상식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 정책국장 최기호라고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상시적인 해고 위협이라든가 부당한 인사, 낮은 임금, 혹은 권리 제한, 인격노동, 또 최근 들어서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 등등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이자 최선의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너진 자존감, 노동자로서의 무너진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의식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잉여로서가 아니라 혹은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우리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의 주인,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받음으로써 정치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수단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세울 거냐, 무엇을 통해서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자 기구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애석하지만 발언권은 있으되 우리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현장의 노동자들의 선택도 굉장히 낮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목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 말고 다른 적극적인 수단은 없을까 찾아보게 되겠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이 그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매우 위력한 무기이자 수단입니다. 우리 헌법을 잠깐 살펴보면 헌법 32조는 우리 국민의 노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라고 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이 당연히 근로의 권리를 갖고 그렇게 당연한 권리를 갖는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갖는다라는 의미이죠.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단체 교섭권은 그렇게 자주적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그렇게 정당한 권리로서 주장된 단체 교섭의 요구가 무시되거나 회피되거나 기피되었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서 사용자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하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들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력한 수단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노동자들이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방식으로 임금 등 처우 개선을 통한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조건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조건을 개선한다는 의미는 임금 등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현장을 바꿔간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분배 정의를 바로 세우는 토대이자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매개로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본의 사익은 대개 부패로 귀결되지만 노동자들에게 사익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한다. 들어보셨을까요? 예컨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주장하는 임금 인상의 요구가 설령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라선 치더라도 노동자의 이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 구조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본가들의 이익은 오히려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 사회 전체에 결과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음, 정치적인 조건을 개선한다는 의미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을 바꾸는 의미이죠. 이것이 노동조합이 갖는 순기능이자 사회의 공기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노동조합이 임금 등 처우 개선에만 집착하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반면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투쟁에만 골몰하다 보면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복잡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응당 현명하게 풀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목적도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바르고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눠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헌법적인 권리를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에만 부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노동조합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리라고 보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동조합에게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계급 모순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형성이 됩니다.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야만성과 자본가들이 갖는 착취적 본성에 대항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에 유익하고 근본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는 자본주의적 야만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그와 연동해서 자산 불평등은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평등의 핵심이 바로 상위 1%가 전체 총량의 5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부동산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제도의 야만성을 상징하는 지표는 바로 산재 사망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재해 많이 들어보셨죠? 산업재해는 인간의 생명을 비용 문제로 보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살인의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기업살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 해 평균 산재 사망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연간 2천여 명에 달합니다. 누락자들까지 포함하면 연간 2,300여 명에서 2,4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일 평균 7명이 출근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꼴입니다. 이를 다시 수치화하면 영국의 12배에 달하는 수치이고, EU 평균 5배, OECD 평균으로만도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극히 없습니다. 예컨대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최대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사업주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 부과한 벌금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살인 행위를 재해로 포장하는 위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불평등과 산업재해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마치 숙명처럼 붙어 있는 걸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역시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5%에서 8%의 실업률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실업률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실업률은 필연적으로 실업과 불평등을 동반합니다. 실업과 불평등은 빈곤과 불안으로 심화됩니다. 그런데 어찌 이게 근로자 개인의 문제이고 사회 구성원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은 뻔한 이치이고, 그러면 우리 전체가 공멸한다는 것을 저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와 같은 대항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는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일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로서 예컨대 단결할 수 없는데 교섭과 투쟁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교섭할 수 없는데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한 투쟁할 수 없는데 단결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에게 어떤 위압감을 주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개별로 존재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하나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집단에 부여된 헌법적 권리를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의 울타리 안에서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 그리고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진짜 노동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